물리학 책을 보든 뭘 보든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다 풀려요. 자, 분자 같으면, 태양빛 같으면 파장이 얼마예요? 크기가, 길이가. 500나노미터잖아요. 800나노미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0나노미터가 1마이크로잖아요. 그럼 1마이크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1마이크로가 몇 미터입니까? 자, 1마이크로가 10의 6성메타죠. 자, 10의 6성메타. 그 다음에 10의 9성메타. 그 다음에 10의 12성. 10의 15성. 10의 18성 메타입니다. 이런 레인지가 곧장 에너지하고 관계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 태양빛의 에너지는 일렉트론 볼트로 하면 대략 얼마나 그랬어요? 1 됐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온도는 얼마? 10,000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리학은 그걸 반복해요. 그러면 태양, 이게 지금 태양 범위로 파장이 긴 태양빛에 해당돼요. 그러면 에너지로는 1일렉트론 볼트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1일렉트론 볼트. 10의 9성메타 같으면 10의 9성메타는 바로 뭐죠? 나노메타죠. 나노메타 같으면 원자 사이즈 돼요. 원자 사이즈가 10의 8성메타거든. 그보다 한 10분의 1쯤 원자 사이즈예요. 그러면 이건 원자를 보려면 얼마인가 그만. 그게 바로 1케버 킬로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원자를 볼 때 필요한 파장이 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9성메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한번 알아도 많은 걸 압니다. 에너지 단위를 기억해요. 이 파장도 중요한데 에너지 단위가 1kg.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 몇 명 계시죠?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 나오는 그 X선 파장이 얼마인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엑스레이 가속하는 에너지가 뭔지 물어보세요. 그걸 캐브라 그럴 겁니다. 그 담당 기사들이. 킬로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거 쓰는 거는. 오케이? 왜 엑스레이를 찍는데 킬로 일렉트론 볼트를 쓰느냐 하면 원자 사이즈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허파 윤곽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반도체 결정이나 모든 제로공학에서는 저 엑스레이를 씁니다. 그때 엑스레이가 바로 에너지가 킬로 일렉트론 볼트에서 뭐 수십 킬로 일렉트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 엑스레이, 뭐 소프트 엑스레이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 킬로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무조건 일렉트론 볼트를 바꾸지 않고는 물리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방사선학과, 내과, 뭐 종양, 전부 다 공부를 해보세요. 전부 다 일렉트론 볼트를 표시하죠. 그래서 원자를 볼 때는 1000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갖고 쏘야, 그 정도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쏘야 이 원자, 물질의 원자 배열의 패턴이 찍혀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원자입니다. 원자 핵으로 들어가려면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여기 1000배. 바로 매버입니다. 우리 매버라 그래요, 보통.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원자 핵을 조사한다. 최소한 에너지가, 쏘는 입자의 에너지가 얼마나 돼야 돼서 원자 핵 속으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하고 메가 일렉트론 볼트보다 높아야 된다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경주 우리 학습탐사 왔을 때 그날 밤에 내가 막 원자 핵 하나 분리되면 중성자 에너지 뭐 뉴트리노 에너지 다 했던 기억나죠? 그때 에너지 레벨이 얼마였어요? 전부 다 메가 오다였죠.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이해하셨나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원자 핵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방사선이야 모든 거는. 방사선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방사선은 기본적으로 그 들어가는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2성메타. 그럼 이거는 원자 핵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원자 핵으로 건드리려면 미니멈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돼야 돼요. 그럼 메가 일렉트론 온도로 바꿔놔 보세요. 빨리.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죠? 메가 같으면 10의 6성이잖아요. 거기다 온도 가려면 뭘 곱해줘야 돼요? 10의 얼마? 10의 4성을 곱해줘요. 그러면 10의 6성, 10의 4성 하면 몇 도죠? 10의 10성이잖아요. 10의 10성 같으면 얼마요? 100억 도잖아요. 오케이? 100억 도. 자, 100억 도니까 오늘 내가 전자핵 온도가 얼마나 그랬어요? 60억 도라 그랬죠. 원자핵에서 나올 수 있죠, 이제. 전자가 원자핵에서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베타 분기라 그러잖아.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연결됐나요? 이제 뭔가를 좀 아셔야 돼요. 실제 와닿잖아요. T 이꼴 해갖고 그거 하나로서 우주론이 끝난다 이야기했던 걸 감이 오나요? 그걸 무조건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놓고 다시 온도로 바꾸는 걸 한 달간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사선 억가, 뭐 MRI 찍든지 거기서부터 암석, 세포, 별, 우주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이해가 돼버려요. 됐나요? 오케이. 저희들이 원자 핵 속으로 들어왔어요. 원자 핵 속에 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10의 10성도예요. 100억 도예요, 100억 도. 지구상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오직 별 속에서만 잠깐 변화가 일어나요. 됐어요? 그걸 그런데 지구에서도 일어나요. 국부적으로. 그걸 말하죠. 베타 붕괴라고 그래요. 이제 베타 붕괴가 주기율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온도 레벨적으로 10의 13호다라는 거.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10의 15성은 뭐겠어요? 자, 보세요. 15은 자, 이게 바로 기부입니다. 기부. 내가 선물을 기부해 드릴게요. 1기부가 뭐였어요? 양성자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통쾌하죠? 예. 이제 명확해졌죠? 자, 1기부 같으면 10의 9성 일렉트론 볼트죠. 그다가 4를 더하면 10의 9에다 10의 9성에 10의 13성이 되죠. 13성, 10의 13성을 온도잖아요. 그 온도가 10조도입니다. 정확히 11조라 그랬잖아요. 10조 9천억 도. 그게 양성자의 온도입니다. 양성자의 질량을 온도로 바꾸면 11조도나 돼요. 함부로 양성자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조사하려면 쏘는 입자의 에너지가 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돼야 오더가 비슷하잖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됐나요? 누가 갑자기 거인하고 친구가 될 수 없잖아. 자기도 키가 그만해야 되잖아. 됐나요? 그거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부터 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면 자, W 입자는 질량이 얼마나 그랬어요? 80이잖아. 80기가잖아요. 탑콕은 얼마나 그랬어요? 172기가잖아요. 이거에 거의 한 100배 이상 되잖아요. 그럼 이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탑콕이나 힉스 입자의 이야기들은 사이즈가 10의 15성 메다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죠? 쿼크 레벨의 이야기다. 따라오셨나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이가 다음에 뭡니까? 10에, 그렇죠. 자, 요 적어줄게요. 이게, 자, 해보세요. 1 일렉트론 볼트가 10의 4성이고, 이거는 설이 3에다가 10의 4성을 봐야 온도가 되죠. 그럼 이건 뭐죠? 자, 재밌잖아. 이게 1000만도죠. 맞죠? 잘 따라오세요. 1000만도니까 요수 조금만 더 가면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핵융합이 1000만도 오다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면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그 사이즈는 얼마죠? 이거 메달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원자 사이보다 적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핵력은 원자 굉장히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이해됐죠? 금방 가면 죠. 그럼 이건 얼마예요? 10의 6성에 3성, 4성 해주니까 이게 10의 10성 온도잖아요. 템퍼러처, 온도. 자, 그 다음 여기는 기거는 뭐죠? 온도가 10의 9에 4하면 10의 13성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태보입니다. 자, 지난 2주 전에 테바트론 이야기 했죠. 페르미레벨. 그 테바가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10의, 예. 테바트론의 온도는 얼마 되겠어요? 10의 12성에 4를 해줘야 돼요. 10의 16성이요. 저거 같이 기억했어요. 이걸 숙달을 해야 이제 뭐가 보여요. 그래서 방사선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방사선 되려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10억 도 이런 온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전자 일렉트론 적어줄게요. 여기다가 일렉트론 59억 도. 그 다음에 프로톤 온도가 이거 그냥 하면 되잖아요. 10의 13성. 한번 해보세요. 이게 1000조가 넘어요. 한번 읊어보세요. 그래서 양성자 하면 그럼 우주 온도가 10의 1000억 11조 도 이상이 되면 잘 뜻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주 자체 온도가 그때 우주 자체 온도가 뭐예요? 바로 감마레이잖아요. 이게 포톤이잖아요. 포톤 온도가 10의 13성도 이상이 되면 이 포톤의 에너지에 의해 갖고 입자하고 반입자가 생기는데 이때 생길 수 있는 입자가 양성자하고 반양성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온도가 이거보다 떨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감마레입니다. 10의 13성도보다 복사 에너지가 높으면 항상 이거 두 개 생겨요. 생기자마자 야들 둘이가 결합하면 반대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하고 반양성자가 결합을 해서 포톤을 바뀌는 거예요. 언제? 10의 13성 때보다 줄어들면 이게 더 많아져요. 잘 따라서 이 개념이. 그러면 10의 13성도 높아지면 이게 생기는 거하고 이렇게 감쇄하는 게 균형을 이뤄요. 그래서 그걸 서말 이퀄리브리엄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그래서 태초의 3분간은 그렇게 엄밀한 수식을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열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수학으로 명확히 기술된다 그 말이에요. 그 책 주제가.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 초잖아.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6성 세크 이후가 되면 이 프로세스보다 이 프로세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요. 따라오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양성자하고 반양성자는 생기는 게 줄어들고 사라지는 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양성자가 10억 개 플러스 1개 더 있었어요. 근데 반양성자는 우주에 몇 개 있었냐면 10억 개 있어요. 요거 생할 때 그렇게 10억 개보다 하나 더 많이 생겼어요. 정물질이.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는 우주론이나 우주론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걸 처음으로 힌트 낸 사람이 러시아 소련의 사하로프입니다.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때 나온 게 CP-B 버전입니다. CP Non-Conserver. 기억만 해놓으세요. 이게 1950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CP-B 버전 때문에 우주에 입자, 반입자가 생길 때 10억 분의 1만큼 입자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감쇄될 때 10억 개 양성자고 10억 개의 반양성자가 다 사라지면 몇 개 남아요? 1개 남잖아. 그 1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내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면 이게 생성은 없어지고 소멸만 무제한 작동이 일어났겠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우주에 있는 모든 반양성자는 순간적으로 양성자하고 만나가 다 사라져 버리겠죠. 사라지고 남으면 10억 분의 1만큼 양성자가 남아있겠죠. 그걸 우주에 이렇게 했을 때 이 곡선에서 100만 분의 1 쳐서 저 양성자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때 생긴 양성자는 계속 남아있겠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됐나요? 이해됐나요? 생기진 않죠. 포톤에서 더 이상 생기진 않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가 온도하고 일렉트론 볼트 그 관계만 이해하신 분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그 태초의 3분간 오늘 강의 끝나면 한 달 동안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원래 강의가 얼마나 대단한 강의였다는 걸 여러분 다 알게 될 겁니다.